흔히 38선은 1945년 9월 2일자의 메가더 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로서 마련된 것으로 믿고 있는 층도 있으나 이는 당시의 미 국무차관인 웨브시의 미국 하원외교 분과위원회에서의 증언을 믿는 데서 기인되지만 사실은 얄타 회담에서 미소의 남북한 점령이 결정되었고 구체적인 점령 경계선으로 38선이 정해진 것은 포츠담 회담인 것으로 미루어 생각된다. 그 근거는 얄타 회담의 내막을 캐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데 1945년에 발표된 얄타 회담에 관한 외교 문집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대통령 비서실 보관문서 중 회담에 임하는 미국으로서 한국 문제에 관한 국무성의 잠정적인 견해를 토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안으로 정했던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략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문제에 관한 연합국 상호간의 협의 의제 1. 한국에 대한 군사 점령에 참여할 국가 2. 한국 내 과도적인 국제관리 행정기구 또는 신탁 통치를 결정할 때 참여하게 될 국가 토의 한국의 독립 달성에 관한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대하고도 필요하다. 1. 중국 및 소련은 한국에 인접해 있으며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2. 미, 영 및 중국은 카이로 선언에서 적당한 과정을 통해서 독립시킨다고 약속한 바 있다. 3. 어느 단일 국가에 의한 한국의 군사점령은 심각한 정치적 반응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소련이 단독으로 한국에 머물러 군정의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엔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중국이 지게 될 경우엔 소련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는다. 즉, 한국에서 군사작전이 완료되는 즉시로 점령 및 군정은 중앙집권적 행정 원칙에 따라서 가능한 한 연합국의 각 대표가 파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합국의 여러 대표의 수는 미국의 실권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즉, 이를 생략하고 2. 소련의 일본에 대한 전쟁 참가는 한국의 소련군 진출을 초래할 것이며 그것은 점령군 구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3. 한국에 대한 소련의 전통적 관심은 설사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한국 군사 점령에 참여하고자 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 신탁 제도나 과도 정부가 내세워질 경우에도 미국, 영국, 중국 및 소련은 자연히 이 과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극동에 있어서 소련의 입장으로 미루어 소련의 태평양 전쟁 참가 여부를 막론하고 이 과도적 국제관리에 소련 대표를 참가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상은 당시 얄타 비밀회담에 임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거니와 여기에 나타난 것에 다시 곁들여 말한다면 루스벨트 정부는 첫째로 소련이 일본에 대한 전쟁에 참가한다면 소련군이 한국에 들어올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전후의 신탁 통치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둘째로 설사 소련이 일본에 대한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라도 소련은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군사 점령에 참여하려 할 것임을 인정하고 신탁 통치에 있어서는 소련 대표를 참가시키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싸움이 끝나기 전날 밤에 전세의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일본과의 싸움에 소련이 참가하여 공동작전을 해야 할 필요성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태도로 임했던 얄타 비밀회담에서 38선과 관련된 한반도 점령에 관한 토의와 합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 회담에서 38선 자체를 정했느냐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당시 소련은 양면 작전의 어려움과 일소 중립조약을 핑계삼아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할 결정을 늦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참가를 결정한 포츠담 회담에서 38선을 점령 경계선으로 확실히 정했을는지도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불란서의 외교사학자 들로셀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얄타에서는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가할 경우 남한을 미국이, 북한을 소련이 점령한다는 것에만 뜻을 같이 하고 실제 전쟁 참가를 논의했을 맨 나중에 정상회담인 포츠담 회담에 가서 구체적으로 38선을 군사 점령 경계선으로 확실히 정했음을 틀림없다고 주장한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38선은 정치적으로 생각해볼 때 우리의 역사상 논의된 전례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적 노소아와 일본이 노1 전쟁 이전에 38도선 또는 39도선을 경계로 해서 서로의 세력 범위를 긋자는 교섭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이 고려되었을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상에서 대강 살펴본 바와 같이 38선이 단순히 미소 양군의 주둔 점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중국과 만주 및 한국을 포함한 미소가 극동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거의 고정적인 작전 경계선으로 정해졌다고 할 것 같으면 38선의 설정은 그 본질에 있어서 군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38선이 군사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미 군정 때와 대한민국 수립, 6.25에 이르는 우리나라 전후의 역사상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8.15 해방 후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도 그 핵심적 성격에 있어서는 군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군사적 정책이 없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 간의 한반도에 대한 또는 극동 정세 전체에 있어서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합의되지 않는 한 계속되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2차 대전 후 오늘날까지의 전후의 역사에서 살펴본다면 한반도에 대한 고려는 전쟁이 끝남과 더불어 군사면과 정치면이 겹쳐진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군사 경계선으로서의 38선 제정, 노서와 이래의 남하 정책을 추구해온 소련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있어서 적어도 자기 나라의 군사 작전 지역으로서의 지위가 위협을 받지 않는 정치 질서의 수립을 통해서 사상적 침략 수법까지 겹친 극동 적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미국은 일본에 대한 작전 수행과 점령 뒤처리에 골몰하여 소련의 침략에 대비할 겨를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로서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 나라 외상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논의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한국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중국을 참가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회의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한국에 머물러 있는 두 나라 사령관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독립이 가져올 바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사정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끝에 군사면에 영향이 없도록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적 입장을 굳게 지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때는 얄타 비밀협정에서 여순항을 소련의 군항으로 사용하기로 된 이상 중국이나 미국으로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만주를 소련의 세력 안에 넣는다 하더라도 중국 대륙이나 적어도 중국의 연안 지역은 소련의 진출을 막아내어 이를 확실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38선은 중국 대륙과 만주에서 아직 확고한 세력 관계가 굳어지기 전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당시 미국이 국민 정부를 도와서 중국 연안 지대에서의 중공소탕에 힘을 기울인 것을 보더라도 중국 연안과 남한을 확고히 지킴으로써 황해를 지키고 일본과 태평양의 안녕을 기하려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점령한 일본을 극동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도구로 생각하고 한국과 만주 등은 2차적인 고려 대상이 된 것 같다. 소련 측으로 보더라도 북한을 유지한다는 것은 남만주나 황해로 나오는데 절대로 필요한 전초 진지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두 나라에 대해서 그 고려의 성격은 군사적인 것이었고 특히 소련에 대해서만은 극동의 진출과 정치적 팽창을 위한 군사적 성격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미국으로서는 전통적으로 중국 대륙에 대해서 문호 개방 정책으로서 어느 한 나라 지배하에 더욱이 소련과 같은 공산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실력으로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다는 것은 미국의 극동 정책에서 본다면 2차 대전에 미국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보다 더 중대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우리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정책과 한국에 대한 정책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38선을 싸고 도는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볼 때는 소련에게 월등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38선 이북 북한 지역의 괴뢰 정권을 수립하여 태평양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좋겠던 것이다. 일본 점령에 골몰했던 미국이 한국의 반쪽을 포기한 결과는 불과 5년 후 6.25 동란에서 막대한 부담으로 보답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38선에 얽힌 한국 결의의 운명은 생각할수록 더욱 심각한 바가 있으며 공산 침략의 전조가 이미 해방과 더불어 마련된 데는 결의의 자각을 촉구하는 바가 크다 아니할 수 없다.